저를 아나무인으로 몰더니 이내 제 앞에서 보란 듯 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딸은 전화를 받은 즉시 제 앞으로 왔고 얼굴이 전보다 더 안쓰러운 모양새로 부랴부랴 드러냈습니다. 딸은 시댁 식구들 눈치가 보인 듯 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저는 그 누구의 강요도 받은 적 없어요. 제가 그이 뒷바라지 때문에 가게 신경을 못 써서 시부모님께 부탁했었던 것 뿐이에요. 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그이가 사시 붙게 된 것도 너무 좋아요. 라고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딸의 얼굴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보라고 딸을 달랬지만 딸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발 내게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시부모님 말 맞다나 저 출가 외인이고 이 사람이랑 잘 살아보고자 하는데 왜 자꾸 끼시냐고요. 아빠가 이렇게 자꾸 끼시면 제 입장만 난처해지는 걸 왜 모르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빠 이럴 때마다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저. 저는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당황한 저는 딸에게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이었고 사위와 사돈 어른들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콧대를 높이며 재차 제게 당부했습니다. 따님 말 들으셨죠? 우리가 강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며느리를 친딸로 여기고 잘 살게끔 하고 있고 며느리도 우리를 믿어서 가게를 맡긴 것 뿐입니다. 얼마 전 며느리가 먼저 가게도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좋은 집 얻어서 이사 가겠다고요. 뭐 지 남편 명의로 선물로 사주고 싶다고 하는데 애가 낯짝은 있더라고요. 사시 합격하고 지도 사모님이 되는데 그에 준하는 집과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따님도 저희와 생각이 같습니다. 라고 말을 나불대기 시작하는데 딸은 처연한 웃음을 지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딸의 손을 잡고 나와 저희 가게로 들어왔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딸의 의중을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너 그게 진심이야? 내가 해준 가게를 정리하고 그걸로 집 사는데 보태겠다고? 대체 어디로 갈 건데? 명의는 어떻게 하겠다고? 봐둔 데 있어요. 시댁 식구들이 그래도 서울 한복판에는 살아야 품격에 어울린다고 하셔서 강남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 사람 명의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사시까지 합격한 마당에. 솔직히 부부인데 누구 이름이면 어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짜 신랑감 부인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미련한 거사. 그걸 왜 그 녀석 이름으로 해줘? 네 시댁에서 그러라고 시키디? 아서라. 그럼 안 돼. 저 사람들 뒤늦게나마 아들 장사하려고 혈안이 된 것 같은데 다 네 공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 녀석이 어떻게 사십했을까 했겠냐. 절대 기죽을 거 없어. 그럼 아빠가 저 기 안 죽게 도움 좀 주실래요? 생각지도 못한 딸의 반문에 당황했던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딸 아이에게 내가 무슨 도움을 어떻게 주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의 눈빛이 빛나면서 입을 열더라고요. 주변만 보더라도 사짜 신랑감이랑 결혼하려면 돈 꽤나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남편이 개천에서 용난 것 때문에 콤플렉스가 많아서 솔직히 저 그거 해결도 해주고 싶고 저도 당당하게 사짜 신랑감 사모님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행여 남편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뒤늦게나마 공부 다시 해서 편입해가지고 4년제 졸업해서 대학원도 갈까 고민 중에 있고요. 돈을 좀 써야겠다 싶은데 제 수중에 그렇게 많은 돈이 남아있지 않아서요. 딸이 제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딸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나 네 애비라고 얘기했건만 딸은 무슨 생각을 했던지 홀린 듯 제게 도와달라고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했나 싶어서 몇 번이나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지만 오로지 지 신랑밖에 눈에 안 보였는지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같은 게 솔직히 제 악벌로 어떻게 사시 합격한 사람을 만나요. 물론 사시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치만 아빠 공평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똑같이 사시 합격 못했음 돈이라도 채워야 하는 게 등가 교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아빠 말대로 사시 합격 전에 꽉 잡아두어서 가능했던 거지. 아빠 덕분에 잘 결혼은 했지만 저도 우리 집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 외동딸이라 아빠 재산 물려받을 거 당겨서 집 사는데 보태겠다는 거잖아요. 저요 사랑받는 며느리 되고 싶고 센스 있는 와이프 되고 싶어요. 이제 장사꾼보다는 그 사람의 사모님으로 살고 싶다고요. 라고 하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딸이 정말 뭐에 홀린 듯 얘기하는데 속이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부탁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 싶지만 그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세상 어떤 부모가 재산 상속에 대해 어떻다 말을 해줄 수가 있겠냐.
가게 맘대로 팔아치우고 그걸로 다시 여성 명의로 집 사주는 것도 황당한 판국에 그게 모자르면 나한테 내달라는 얘기 아니냐? 시댁에서 그러라고 시키니? 네 남편이 그러라고 시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 그냥 제가 그분들에게 미안해서 그렇죠. 제가 가방끈이 짧은데 사실을 진짜로 합격하니까 더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이나 신랑이 시켜서 처갓집에 돈 뜯으려 온 줄 알았더니만 제 딸아이는 순수하게 자신의 진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어디냐? 네가 무슨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줄 모르겠지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한테 내줄 돈도 없고 그 녀석의 집 마련을 위해서 보탤 돈은 더더욱 없다 라고 얘기를 하자 딸은 실망스러움을 넘어서 눈빛이 매서워지기 시작했고 저를 몇 번 더 조르다 영 안 될 것 같으니 깊은 한숨과 함께 알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막상 딸이 가게로 들어가자 예상 밖의 그 시댁 식구들이랑 신랑이랑 별말 없이 잘 어울리고 있었고 드문드문 웃음을 흘리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잘 지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은 공교롭게도 누구 지인이 우리 집 가게에 예약을 잡았는지 사위와 딸이 어정쩡하게 등장했지만 이내 제게 장인이나 아버지라고 하지 않은 채 그저 식당 사장 대하듯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충격을 먹기도 했습니다. 금목자흑이라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했던가요? 어이 사장님, 여기 술 좀 더 갖고 오쇼. 여기는 와인이나 양주 없어요? 아무리 보쌈집이라고 하지만 손님의 니즈는 고려해야지. 안 그래요? 니즈요? 사장님 영어 공부 좀 하셔야겠네. 장사 잘 되는 집이라면서요. 글로벌한 시대에 외국인 손님 맞을 준비도 해야지. 그렇게 간단한 영어 단어도 모르고서야 어떻게 보쌈 장사를 합니까? 아무리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서비스 정신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인들이 돌려가며 고상하게 갑질을 하는데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딸이 모른 척 하라는 듯 시선을 보내어서 저는 일단 모른 척하고 내내하며 손님을 맡긴 했습니다만 지 친구들이랑 낄낄거리며 얘기하고 절 무시하니 화가 나긴 했습니다. 망신을 줄 수도 있었지만 사위 지인들이나 딸의 얼굴을 봐서라도 특별히 더 신경 써줬죠. 사위가 명문대 졸업생답게 그 친구들도 다들 한 자리씩 하며 사회에서 잘 나가는 인사들 같더라고요. 점잖은 손님 술이 들어가자 갑질이 말이 아닌 상태로 행패에 가깝게 부리기 시작했고 보쌈집이 지네 집 안방이나 노래방인 듯 고성방가에 아줌마들 난감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까지 피해받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는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하고 시비가 붙은 건 사위였는데 다른 행여나 나랏밥 먹는 사위에게 해가 될까봐 필사적으로 말렸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손님을 저지하며 사장님 빨리 좀 말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치고 지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말 명문대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배운 사람들이 더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서 어떠한 말이나 해명 없이 정말 지나가던 보쌈집을 다녀간 듯 아무 연락이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지 가게 판돈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판돈 합해서 기어이 강남 상구에 진입을 했고 딸 아이는 그 이후로 학벌이 콤플렉스였던지 학력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전에 없던 명품백이나 옷들, 시선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간 덕분에 더 이상의 식당 주인은 없고 환골탈태하여 법조인 사모님의 모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딸과 어디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친구가 슬쩍 던지더라고요. 자네 딸 팔자 폈더구만. 딸이 변호사 사모님 돼서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 것 같던데. 근데 자네를 잘 안 찾지 않나? 그냥 잊고 사는 게 딸에게도 좋을 걸세. 원래 자식이고 가족이고 지 살 길 마련되면 아버지고 남이고 다 등 돌리는 법이야. 자네는 아무 덕볼 생각 말고 그냥 찾아오면 찾아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자네 딸이 잘 살기를 멀리서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걸세 라고 충고를 해주는데 저는 딸아이의 착한 마음씨와 효성지극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었기에 그저 시댁 식구들과 사위에게 못 이겨 절 찾지도 않고 과한 사치를 부리며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말 맞다나 친정 아버지인 저도 잘 찾지 않아서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었지만 친구 말 맞다나 제가 비집고 들어가 사위나 사돈의 행동을 문제 삼을 주제는 또 못 되어서 딸이 이제나 저제나 제게 연락해 주기만을 기다렸죠. 아주 가끔 가뭄에 콩나듯 딸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적이 있을 때만 말이죠. 아빠, 나 돈이 필요한데 3천만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아빠, 나 이번에 카드값이 빵꾸가 좀 났는데
2천만 좀 메꿔주세요. 아빠, 우리 그이가요. 아는 친구가 투자할 곳을 찾았는데 투자만 하면 기본 5배 수익을 벌어들인다는데 가진 돈이 없네요. 딱 1억만 주시면 5배 쳐서 돌려드릴게요. 투자 좀 하세요, 아빠. 아빠 돈 잘 버시잖아요. 장사꾼이 좋다는 게 뭐예요.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하는데 투자해서 제 면 좀 세워달라고요, 좀. 화까지 내며 처음엔 돈 얘기할 때마다 저를 찾았고 오죽 돈에 쪼달리면 내게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사위가 너무 괘씸했지만 제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못할 일은 없어 그저 딸 말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딸이 돈을 받아갈 때면 제게 특별히 찾아와 얼굴도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속상한 얼굴로 자신의 속내를 모두 털어놓더라고요. 아빠, 저 사실은 아빠가 짐작한 대로 그 사람이랑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랑 헤어질 용기는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아빠가 그냥 모른 척하고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좀 상황이 나아지면 시댁 식구들 몽땅 내쫓아버리고 아버지 모시면서 살아갈게요. 그러니 조금만 참고 저만 믿어주세요. 아빠, 저 아빠 딸이잖아요. 믿죠? 그쵸?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만으로도 딸의 절박함이 묻어나왔고 저는 그날도 돈을 달라는 딸의 부탁을 외면치 못하고 내어주었습니다. 허나 딸이 빌려간 돈이나 가져간 돈은 절대 되돌아오는 법이 없었고 저는 점차 무너지고 있었죠. 집이며 뭐며 어느 정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인데 변호사 사위의 출세를 위해서 혹여나 명성을 위해서 투자 명목으로 돈을 쉴 새 없이 뜯어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위와 딸이 한꺼번에 와서 기어코 제 마지막 희망인 가게까지 털어가게 되었습니다. 투자도 제가 원해서 한 거라기보단 딸이 하도 보채서 딸의 행복만을 염두에 두고 결정했던 일이었어요. 정신 차려보니 자그마한 집 한 채가 제 가진 전부가 되었죠. 고마워요, 아빠. 아빠한테 빚진 거 제가 어떻게든 다 갚아드릴게요. 제가 딸로서 설마 모른 척 하겠어요? 저 아빠 딸이에요. 제가 얼마나 남들 돕는 거 좋아하고 착하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아빠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저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 될 거고요. 어차피 받을 유산 조금 더 앞당겨서 받는 셈 쳐주세요. 이제 투자금 회사에서 배당금으로 돌려받아 두둑해질 일만 남았어요. 그때 빌려간 돈 다 드릴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아셨죠? 라고 점차 두꺼워지고 화려하게 옷을 입은 딸은 거짓골을 면치 못하는 제게 당부한 뒤 더 이상 재산을 털어갈 것이 없게 되자 점차 순리대로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 초조했어요. 딸이 투자금을 회수해서 몇 배로 뻥튀기해서 주기로 한 돈은 전혀 소식이 없었고 가게를 빌미로 대출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경매로 넘겨지기 전에 어떻게든 돈을 메꾸기 위해 연락 안 되는 사위가 근무하는 로펌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날은 아주 그쪽 시댁 식구들이며 사위며 찾아와서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위는 아나무인 격으로 눈이 뒤집힌 상태로 제게 삿대질까지 하더군요. 멍석은 사돈이 깔아놓으니 사위놈이 제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당신 딸 데려가세요. 별 볼 일 없는 딸을 누구 덕이 변호사 사모님까지 만들어줬는데 감지덕지 하진 못할 망정 감히 창피하기 싫이 내 직장에까지 연락을 해요? 내 직장에 연락하면 당신 딸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걸 몰라요? 당신 딸을 나한테 찾지 말고 직접 연락하세요. 딸이 연락을 안 받으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며 갔는데 저는 하도 어이가 없고 경황이 없어 그대로 멍하니 있었고 정말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자칫 잘못하면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딸은 울며 불며 제게 심정을 토해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에게 받은 투자금이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분명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원숭이도 땅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필 그 많던 돈이 한꺼번에 연기처럼 증발해버리고 말았대요. 저희도 망했다고요. 하루아침에 그지가 됐는데 미치겠어요, 정말. 아빠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대신 조금만 참으세요. 아빠 사위 변호사잖아요. 저 약속대로 아빠를 저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당분간 빚쟁이들 때문에 피해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괜히 걸리게 제게 연락은 당분간 마세요. 해결되면 먼저 연락 드릴게요. 라고 저를 달랬는데 빚쟁이들 때문에 맘 놓고 못 살고 피해 다녀야 한다는 딸에게 뭔가 말 안 될 해결책도 뾰족하게 날 것 같지 않고
결국은 모두가 제 책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진 노력으로 지키려 했던 가게는 이래저래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저는 이제 몸뚱아리와 재개발 노리고 사둔 작은 낡은 집 한 채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 망하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러던 찰나 딸은 제게 얘기도 않고 찾지 말라는 마지막 문자로 연락처까지 바꾸었습니다. 그때 정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이제나 저제나 딸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 사이 저는 쫄딱 망해서 잘나가던 보쌈집 사장에서 결국은 제가 사장으로 있던 빌딩 경비원이 되었고 누구보다 제 건물에 대해서 빠삭했기에 입에 풀칠하려고 일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보통인 동네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제게 끊긴 딸의 소식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도 들은 얘긴데 자네 딸 사기당해서 쫄딱 망한 거 아냐. 지금 보란듯 강남에서 사회 사무실 차려주고 변호사 사모님으로 군림한다던데 자네 모르고 있었어? 사무실에서 돈을 잘 버는지 새로 개업한 그 빌딩이 모두 자네 딸 거라고 하더구만. 얼마나 재테크에 능한지 부동산에선 금부인이라고 불리면서 그렇게 껌뻑 죽는다고 하더라. 못된 것. 지 애비한테 가게랑 평생 모은 재산이 어떤 의미인 줄 알면서 그걸 홀랑 털어가서 지 재산으로 만들어 지 신랑이랑 시댁 식구들을 퍼줘? 그게 당최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설명을 해. 자네 딸한테 자네가 속았단 말일세. 이래서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는 건지 자네 그 곱디 곱고 착하디 착한 딸이 자네 뒤통수를 치고 자네 재산을 다 빼내서 배돼지 두드리며 잘 살고 있단 말을 하고 싶은 걸세. 이 사람아, 그러게 자식을 왜 그렇게 믿었나? 자네만 지금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지 않았나? 노후 자금까지 다 뺏기고 한때 건물 사장이라는 작자가 지금 경비원이 웬 말이냐고. 내가 다 속상하네. 그 재산들 다시 자네에게로 찾아올 방법을 연구해야지 자네가 살아 라고 말을 하는데 전 순간 제 귀를 의심하고야 말았습니다.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딸을 여러 차례 봤다던 고급 아파트에 멀리서나마 딸의 모습을 지켜보려고 갔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작정 찾아와서 만날 기회나 있을까 하며 잘못 봤겠지 싶어 이런저런 생각하며 멍하니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고야 말았습니다. 숨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세상에 이런 배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이 뭔지 애비란 죄로 저는 제 딸이 저처럼 가난하게 사는 모습보다 그래도 이 편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칠 노릇이긴 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딸의 진심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던지 가늠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혼란스러워 다리가 풀릴 지경이더군요. 사위와 시댁 식구들과 화려하게 치장한 딸이 세상 다 가진 얼굴로 가더라고요. 사위와 시댁 식구들은 기세 등등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이 딸의 비율을 맞추느라 정신없었고 딸의 자신만만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에서 더 이상 제가 기억하고 있는 착하고 맘씨 고운 순박한 모습과 와이프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명품으로 휘감고 걸어가는데 걸음걸이조차 도도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 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본능적으로 차에서 불이 나게 나갔고 그 집 식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새하얗게 질려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허나 딸은 제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누구보다 절 제일 잘 알았던 딸이었기에 이내 피식 웃은 뒤 저를 대수롭지 않게 대했습니다.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참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여기저기 소문이 퍼지는 게 문제야. 그렇지 않아도 운이 좋아 다시 투자금을 회수하게 돼서 연락을 드릴까 했는데 또 보니까 여기저기 들어갈 돈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아빠는 부동산 지켜야 할 것도 없고 대출받은 것도 거진 재산으로 다 탕감했으니 돈 욕심 있을 것도 없잖아요. 집 한 채도 있겠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대로 그냥 어차피 무남동녀 외동딸에게 줄 재산 미리 당겨줬다 생각하세요. 아빠 외동딸에게 아까울 거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그쵸? 라고 말을 하는데 소름이 돋은 저는 우라가 치밀어 차마 손발이 떨려 서러운 눈물이 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딸은 저는 아랑곳 않고 시댁 식구들과 저희 신랑을 데리고 제가 울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자리를 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딸이 내게 남긴 것은 수백만원 명품 지갑에서 꺼낸 5만원짜리 지폐 4장이었습니다.
바닥에 던지고 가는데 전 딸의 뒷모습을 보고 어찌 처신해야 할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전 정신이 안 들었던지 딸이 그렇게 된 건 분명 다 주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딸이 리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건 아닌 듯 하면서도 믿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앞에 놓인 5만원짜리 지폐를 주먹으로 꼭 쥐며 끝내는 괘씸한 나머지 경찰을 부르고야 말았고, 경찰들은 사건 조사에 착수하며 딸과 남편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처럼 시댁이나 신랑한테 휘둘려서 아비인 제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지 입속을 위해서 철저하게 제 돈을 빼돌려 돈으로나마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변호사 사모님으로 안 부럽지 않게 군림하고 싶었기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애비한테만 배신감을 주는 딸이었지 여전히 딸은 천사 같은 외모와 마음씨를 무기삼아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천사로 통하더라고요. 아주 가증스럽게도 말이죠. 모든 것이 딸의 계획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제가 딸에게 법적인 처벌을 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이행되었기에 재산을 돌려달라는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구두로 진행되었기에 증명할 만한 것도 없었고 저는 그저 자식이기에 돈을 아낌없이 준 아비였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내 딸을 잘 안다고 생각했건만 저는 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딸의 실체를 알고서 마음이 아파서 한참 울었던 게 바보 같은 아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딸은 아무 처벌도 없이 나와서 살다가 제게서 빼돌린 돈으로 외국을 갔다고 하는데 하늘이 노했던지 제가 원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외국에서 사고를 당해 이 애비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던 거죠. 딸이 죽어서 밝혀진 그 부부의 사생활들은 아주 입에 올리기 뭐할 정도로 가관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했다던 진심이 우습게도 딸과 사위는 각각의 다른 사람이 곁에 있었고 딸이 제 명대로 살지 못하게 되자 딸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딸이 탁월한 재테크로 돈을 불려놓은 덕에 저는 딸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사위와 나누더라도 거진 다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간에는 기막힌 타이밍으로 저 세상을 간 그들을 보며 낱말하기 좋아하는 이야기꾼들은 제가 엮여 있다고 하던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제 딸한테 말이에요. 원망하지 않으려, 슬프지 않으려 제 업보려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저보다 먼저 떠난 제 안사람에게 죄책감이 듭니다. 모든 건 운명이었고 천륜으로 맺어진 제 딸과 이승에서의 인연은 끝났지만 부디 저승에서나마 예전에 행복했던 딸과 아빠로 다시 만나 우리 부녀가 잘 사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